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읽은 책들, 들었던 강연들, 배웠던 것들 중에서 정말로 삶을 바꾼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독서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을 펼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면 마치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책에서 읽은 것, 강연에서 들은 것, 누군가에게 배운 것, 그것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어떤 충만함을 느낍니다. 아, 이제 나는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알미 실제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알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입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교육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도 지식이 곧 능력이고 지식이 곧 가치라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습니다. 실학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실제로 쓸모있는 학문을 뜻합니다. 그 시대에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외우고 해석하는 것이 학문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텍스트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하고 주석을 다는 것이 훌륭한 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문이 실제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학문인가? 정약용은 이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이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배운 것이 실제 현실에서 작동해야 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술들은 철학적 사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토지제도, 행정제도, 법률, 의학, 농업, 이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서재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는 이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진에서의 18년 동안 그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저 텍스트를 암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 정약용이 왜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는 이론과 실제가 분리된 학문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개인의 삶에서도 사회 전체에서도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경계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세 가지 분기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배우는 이유는 남보다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함정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대화 중에 자신이 읽은 책, 들은 이야기, 알고 있는 정보를 꺼내는 것이 일종의 지적과시가 됩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태도가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배움의 방향을 완전히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많이 알기 위한 배움은 결국 남과의 비교를 위한 배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인상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런 배움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정작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배운 것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고 나서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거나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게 되거나 어제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배움의 증거입니다. 배운 것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배움의 목적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탐구하면서 그것을 글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진 지역의 백성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했습니다. 지식이 삶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그가 배움을 통해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건강하게 살지 않는 사람,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런 모순이 얼마나 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모순 속에 있기도 합니다.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건강하게 살지 않는 사람,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이런 모순이 얼마나 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모순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 모순이 왜 그렇게 흔한지를 생각해보면 알미 주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알면서 일종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됐다는 느낌. 그 만족감이 실천의 동력을 대체해버립니다. 마치 요리법을 익고 나서 배부른 것처럼 우리는 배움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을 실제 실천의 결과와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실천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이것을 경계한 것은 그 착각이 성장을 막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암을 시험해보고 검증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이론과 현실의 간극을 발견하고 그 간극을 채우면서 더 깊은 이해에 이르는 것. 이 과정 없이는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간극, 즉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정약용이 말하는 진짜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질문이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말은 많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쉽게 조언하지만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변에 조언하면서 자신은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자녀에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쉽게 화를 내고 성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게으릅니다. 정약용은 작은 실천 하나가 수백 마디 말보다 귀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말이 아닌 실천인가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이고 실천은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입니다. 또한 말은 매우 저렴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정약용이 실천을 그토록 강조한 것은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드물고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말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천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습관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온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그 관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천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말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만 실천은 지속을 요구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지속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말에 머물게 합니다. 말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천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습관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온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그 관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천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말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만 실천은 지속을 요구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지속의 어려움이 많은 사람을 말에 머물게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실천이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동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말은 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의 불확실성을 피해 말의 안전지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바로 그 불확실성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해보았을 때 잘 안 되는 것은 그 이유를 생각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만들고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이 배움의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실천이 아무리 작아도 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작게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오늘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수백 마디의 훌륭한 말보다 작은 실천 하나가 귀한 이유는 그 실천이 자신을 실제로 조금이라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정약용은 평생 배우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책은 많이 읽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사람, 지식은 들었지만 품격은 자라지 않은 사람. 이것이 배움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배움의 본질을 놓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했지만 그 공부가 그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독서가 그 사람을 더 이해심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배움은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배움의 목적이 지식을 쌓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은 진짜 배움이 아니라는 것. 왜 배움이 사람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움이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시각이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반면 배움이 그저 외부에 머물러 있다면, 즉 그것이 진짜로 내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시각도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라기보다 정보에 가깝습니다. 왜 배움이 사람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움이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시각이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반면 배움이 그저 외부에 머물러 있다면, 즉 그것이 진짜로 내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시각도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라기보다 정보에 가깝습니다. 배움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배움을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 감동받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나의 어떤 부분에 도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었다 는 습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정말 배움이 사람을 바꾸려면 그 배움이 불편함을 뒷관해야 합니다. 진짜 배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는가?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있는가? 이 불편한 질문들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배움이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불편함 없는 배움은 자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신의 학문 방식에서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텍스트를 암기하고 해석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텍스트가 실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의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론이 현실과 충돌할 때 그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이론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학문이 그토록 실용적이고 현실에 밀착된 이유였습니다. 평생 배우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보입니다. 배우는 방식이 수동적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텍스트를 읽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강연을 듣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단방향의 수용으로만 이루어질 때 그 배움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반면 적극적인 배움은 다릅니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묻는 배움, 이 가르침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배움, 배운 것이 자신의 실제 행동과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배움. 이런 배움은 사람을 바꿉니다. 이 세 가지 경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배우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가장 안타깝게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공부는 어떤 것일까요? 진짜 공부는 삶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좋은 학문은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문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학문을 쌓는다고 표현합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배움을 쌓는다고. 쌓는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입니다. 더 높이, 더 많이.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좋은 학문은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삶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뿌리를 바꾸는 것.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뀐다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배운 것이 삶의 뿌리를 내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공감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대화에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로 그 가르침을 배운 것입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 방식을 따랐습니다. 텍스트를 단순히 암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텍스트가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했습니다.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배운 것을 하루라도 실천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실제로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 삶에서도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생각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 과정이 진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실천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이론으로는 쉬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명확했던 것이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발견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해보아야만 진짜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은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천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이 말이 이 이야기 전체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책을 읽고, 더 훌륭한 강연을 듣고, 더 많은 것을 배우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아는 것의 양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새로운 지식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설계도도 그것을 실제로 짓지 않으면 건물이 되지 않듯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것, 그리고 작은이라는 것. 정약용은 큰 실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평범한 날의 작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바꾸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천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오늘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실천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실천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천과 내일의 실천이 쌓이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삶이 됩니다. 이것이 실천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오늘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 실천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실천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천과 내일의 실천이 쌓이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삶이 됩니다. 실천에 관해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실천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이 완벽주의가 실천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정연용이 말하는 작은 실천은 바로 이 완벽주의에 대한 대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실천은 고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혼자 실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설명하는 것도 실천의 방법입니다. 가르치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그것이 자신 안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이 자신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바로 이것의 증거입니다.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매일 실천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공부하고, 오늘도 조금 더 쓰고, 오늘도 조금 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18년 후에 그는 조선 역사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학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 중 하나를 오늘 아주 작게라도 실천해 보는 것.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한 걸음만.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아는 것을 오늘 실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실천이 당신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